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제 워밍업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오상 헬스케어가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결과 중심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상 헬스케어는 다음 주 단독 착약하는 일정인데요. 3월 4일과 5일에 착약을 하고 7일에 환불되니까요. 환불 기간은 이틀인 착약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3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 단독으로 착약하기 때문에 상장 일정도 다른 종목과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상장 일정도 괜찮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서는 기관 경쟁률이 993대 1로 나왔습니다. 2007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확약은 2.9% 비율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착약을 했던 KNR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참여 숫자는 비슷했지만 의무 확약 비율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기관 참여 수가 2,000개 넘게 들어왔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농심 계열사였던 유튜바이오가 1792개로 그나마 많이 들어온 수준이었는데요. 오상헬스케어는 2000개가 넘었으니까 국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청약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확약 비율이 낮았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2.9%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2.7%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므로 확약 신청 자체가 저조했는데 기관들 생각은 확약까지 걸면서 장기간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정에서도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공모가를 너무 많이 높였는데요. 상단 가격을 33%나 초과해서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상단 가격에서 30% 이상 초과되는 종목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신청 결과도 보면 2만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82%이거든요. 보통 90% 이상 압도적인 신청에 들어오는 가격대에서 공모가를 확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82%라면 압도적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공모가를 무리하게 높였다고 보였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밸류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어제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는 유사기업인 SD바이오 센서나 시젠도 제대로 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반의 PSR로 밸류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가 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821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PSR 밸류는 2.4배가 됩니다. SD바이오 센서와 비슷한 밸류이고 시젠보다는 약간 낮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상단 가격만 하더라도 저는 보수적인 밸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 가격이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제 보수적인 밸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유사 기업들과 비슷한 밸류로 상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가격이 많이 높아진 게 여러모로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청약 조건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99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을 해둔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25만 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8,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청약 증거금은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로 증거금 10만 원 필요하고요.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로 2,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513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36.3% 물량이 유통되니까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가 30.4%로 물량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확약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유통 물량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는 전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존 주주보다 공모 주주가 약 4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기존 주주 대부분이 개인 주주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 옵션이 약 40만 주 정도 있습니다. 3회차에 발행했던 14만 주하고 4회차에 발행을 했던 26만 5천 주는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행사 가격이 7,200원이니까 공모가의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처분하면서 소위 먹튀 문제로 시끄러웠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임원들은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중에서는 임원들이 보유한 12만 주는 보호 회수가 걸리기 때문에 상장일에 나올 수는 없고요. 직원들이 보유한 28만 주는 상장일부터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28만 주는 전체 주식의 2% 정도 되는 물량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 공모주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상장을 했던 APR 기대보다 좋은 시세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코셈까지는 그럭저럭 시세가 나왔지만 E8와 APR은 공모가 2배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저조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장했던 스펙들은 또 큰 시세가 나왔는데요. 최근 스펙들 흐름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시작은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유진 스펙이 6,000원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스펙이 다시 공모가 200% 이상 올라가는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깜짝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공모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다음 주 상장하는 종목들에게도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상헬스케어는 공모 가격이 아쉽게 정해졌고 상장일 유통 물량도 단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손해까지 줄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해볼 생각인데 환불 기간이 이틀이라서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비례 청약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1일차 결과를 보면서 2일차 청약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3월 공모주들을 간단하게 프리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연휴 기간 동안에 즐겁고 건강하게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